GT입니다.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스마트폰에서 트리플 A급 PC 게임이 돌아가면 어떨까? 자, 오늘은 갤럭시 S25 울트라를 가지고 상상 속의 그 일을 한번 시도해볼까 합니다. 아니, 그럼 왜 하필 지금이냐? 타이밍이 딱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S25의 칩 성능이 기록적으로 잘 뽑혔습니다. 칩의 CPU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긱벤치6 벤치마크에서 싱글코어는 3000점 이상, 멀티코어는 9500점에서 만점을 넘는 성능을 보였는데요. 단일 스레드 성능만 보면 고성능 랩톱 CPU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GPU 성능의 경우에도 GFX 벤치 아즈텍 루인 기준으로 초당 평균 약 100프레임 전후를 기록하는데, 이는 데스크톱 GPU 기준으로 해도 1050에서 1650급의 결과거든요. 솔직히 이 정도면 트리플 A급 PC 게임을 원만하게 돌리기는 좀 어렵긴 한데, 옛날 게임 정도는 옵션 탑을 많이 하면 어쨌든 플레이는 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기점으로 ARM칩의 성능이 PC 게임을 돌리기 위한 하드웨어의 최저 기준선을 통과한 셈입니다. 두 번째는 에뮬레이터 발전입니다. 대부분의 PC 게임은 인텔이나 AMD CPU, 즉 X86 기반에서 돌아가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스냅드래곤 8 엘리트와 같은 모바일 칩들, 즉 ARM 기반에서는 원래 돌릴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지라 X86과 ARM이 호환되는 레이어는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고요. 최근 등장한 윌레이터라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은 실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컨트롤러 등 주변 기기 업체 성장입니다. 모바일 칩이 아무리 발전했다곤 쳐도 스마트폰의 구조성 발열수가 불리해서 고사양 게임을 오래 즐기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꽤나 많은 업체들이 스마트폰 게이밍에 집중한, 특히 발열 해소에 집중한 다양한 액세서리를 꾸준히 내놓으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GOG.com의 존재입니다. 사실 에뮬레이터로 게임을 돌리고 이를 여러분께 소개할 때 가장 걸리는 지점이 게임 파일 획득의 합법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대부분 게임들은 DRM이라고 해서 복제를 막는 기술이 적용돼 있잖아요. 결국 이런 게임들을 에뮬레이터 상에서 돌리려면 DRM을 깨거나, 즉 크랙하거나 우회를 해야 하는데, 야, 이거 이러면 사실상 불법 복제죠. 그래서 DRM이 아예 걸려있지 않은 DRM 프리 게임을 공식적인 방식으로 구매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거의 유일한 게임 플랫폼이 바로 GOG.com입니다. 위쳐3나 사이버펑크 2077 개발로 유명한 CD 프로젝트란 회사의 게임 배급 플랫폼인데, DRM이 걸려있는 게임들은 유저가 게임을 구입해도 배급사가 사라지면 게임을 못하게 되니 사실상 진정한 소유가 아니다는 DRM 프리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따라서 이 GOG.com은 유저가 진정 소유할 수 있는 게임을 판매한다는 의미에서 DRM에 걸려있지 않은, 즉 에뮬레이터에서 구동해도 DRM 관련 법적 문제에서 자유로운, 그리고 저도 공개할 수 있는 게임 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업로드된 게임 파일들은 호환성도 전부 확인이 완료돼서 어지간한 에뮬레이터 환경에서도 게임이 잘 돌아가요. 따라서 앞으로 보여드리는 게임은 모두 이 GOG.com에서 구매했음을 밝힙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돌려볼 차례인데요. 이게 사실 좀 민망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일단 게임 파일, 저희는 위쳐3를 돌려볼 건데요. 그냥 GOG.com에서 다운을 받아놓으면 준비 끝입니다. 에뮬레이터의 경우 앞서 소개한 윈레이터가 있긴 한데 사실 이것도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윈레이터를 더 유저 친화적으로 커스텀한 게임 퓨전이란 에뮬레이터를 활용할 거예요. 이 에뮬레이터는 앞으로 소개할 여기 보이는 이 컨트롤러 회사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APK 형태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이게 스토어를 안 거친 중국 제조사의 앱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싶으시면 이거 말고 윈레이터를 이용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사실 이런 거 따라 하실 분들이라면 이미 위험성에 대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파일을 준비하고 나면 마지막은 액세서리, 즉 쿨러랑 컨트롤러인데, 야, 이거는 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뮬레이터로 PC 게임을 작동시키려면 진짜 무지막지하게 발열이 발생하거든요. 손으로 잡고 게임을 하면 발열이 너무 발생해서 현실적으로 손으로 잡고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어떤 형태로든 보이시는 것처럼 이 쿨러랑 이런 컨트롤러는 구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가지고 계신 콘솔용 컨트롤러로 하실 거라면은 이렇게 펠티어 소재 기반의 쿨러 구매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뭔가 이런 쿨러 같은 것도 구매하고 컨트롤러 같은 것도 작동하기가 귀찮다, 너무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을 주목해주세요. 자, 코너 속의 코너로 간략 리뷰를 하자면요, 여기 보이시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게임스 X3 프로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디자인이 보시는 것처럼 반투명이라 좀 예쁘기는 한데 이 파란색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긴 하겠죠. 여튼 여기 보이는 것처럼 뒤에는 펜이 보이고요. 이 펜에는 펠티어 소재가 내장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의 발열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결과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둥근 그립 있죠? 이게 탈 부착식이라 이렇게 뗐다가 붙일 수도 있고요.
장착을 하고 사용을 하면 확실히 그립감이 좋아져서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튼 이제 앞으로 넘어와서 여기 보이는 스위치는 소리 들리세요? ABXY 버튼이나 여기 보이는 십자키나 범퍼나 트리거키 모두 마이크로 스위치라 또각또각또각 하는 스위치 느낌도 좋고 반응성도 대단히 훌륭합니다. 또한 이 ABXY는 자석식이라 위치도 바꿀 수가 있고요. 아날로그 스틱 역시 동봉된 다른 스틱으로 교체가 되죠. 여튼 끼우고 이렇게 표면을 딱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끼우고 게임스토어 앱을 켜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세팅이 보이죠?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신기한 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진동 강도인데 이게 진동 기능이 지원이 돼서 진동도 발생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솔직히 진동의 값이 우리가 생각하는 콘솔 컨트롤러의 우릉우릉 막 이런 게 아니라 싸구려 휴대폰 앵앵거리는 이런 정도의 진동이라 야 그냥 달려있구나 정도의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좌우 진동 감도가 달라요. 들려드릴게요. 소리 들어보세요. 이 왼쪽이고 제품 편차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제가 받은 제품은 이 양쪽의 진동 감도가 달라서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그리고 무거운 것도 단점입니다. 컨트롤러의 무게가 280g인데 S25 울트라까지 넣으면은 S25 울트라가 가벼워지긴 했다면서도 합치면 500g에 달해서 들었을 때 꽤 묵직한 편입니다. 또한 이 쿨러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모가 높은 펠티어 소재의 특성 때문에 이 상태에선 작동을 하지 않고요. 아래 보이는 이 충전 포트를 통해 따로 전력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 쿨러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W까지 먹기는 하는데 여기에 스마트폰까지 충전하면 총 27W,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총 15W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마트폰까지 딱 결합을 하고 나면 이게 모양새가 딱 스팀덱 같은 UMPC라 이동성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유선 연결을 해야지만 쿨링이 되니까 약간 좀 실망이긴 하죠. 특히 이게 충전을 하게 되면 선이 이 아래로 좀 걸리적거려 갖고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기역자형 젠더로 구매하시던가 특수한 모양의 기역자형 케이블을 따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렇게 유선 연결된 쿨러의 발열 해소 효과는 확실한 편입니다. 앱에 들어가면 이 쿨러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최고 세기로 두고 3D 마크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리면 안정성이 거의 70%가 나올 정도니까요. 팬 없이 그냥 돌리면 지속성이 50% 정도에 불과한데 성능 차이 확실하죠. 근데 이거 팬성이 좀 심해갖고 이 상태에서 게임을 하려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어폰 단자를 통해 이어폰을 끼시던가 아니면 무선 이어폰을 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뻘짓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게임 실행을 할 차례인데 이건 너무 쉬워요. 그냥 게임 퓨전 앱을 실행하고 게임 추가 버튼을 누르고 GOG.com에서 받은 위쳐3 폴더에 들어가서 이걸 열면 자동으로 필요한 펌웨어를 다운받습니다. 이러면 작동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대로 실행을 하면 안 되고요. 옵션에 들어가서 드라이버를 만지고 해상도를 스팀덱과 맞는 1280에 800을 맞춘 뒤에 다시 실행을 하면 정상 작동을 합니다. 일단 게임을 해보면은 프레임이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그래픽 옵션이 낮음 기준으로 지금 한 50에서 60프레임 정도가 나오는데 꽤 인상 깊죠. 다만 발열과 스로틀링으로 인한 성능 하락폭이 굉장히 두드러지긴 하는데요. 1200MHz에서 GPU 온도가 90도가 한 10초쯤 찍히다가 그 뒤부터 쭉쭉쭉쭉 프레임이 떨어지면서 스로틀링 때문에 클럭이 500MHz 내외로 떨어지고 프레임 역시 10프레임 정도는 하락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퍼프독 같은 거를 이용해서 그래프로 정리를 해보면은 프레임이 굉장히 튀죠. 차라리 프레임을 30프레임으로 고정하면 오히려 GPU 클럭이 요동치지 않아서 부드러운 플레이가 가능하더라고요. 만약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욕심을 내서 해상도를 FHD까지 올린다? 초반에도 30프레임을 버거워하다가 스로틀링에 걸려서 아주 낮은 클럭스와 낮은 프레임을 보여주는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희는 갤럭시 스마트폰 설정에 라이트 모드를 떠올리게 됐는데요. 라이트 모드는 칩의 최대 처리 속도를 낮추는 모드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요즘 나오는 칩들이 대부분 차력쇼를 하기 때문이에요. 벤치마크 테스트를 돌리면 칩의 성능이 점수로 나오잖아요. 이 점수가 높게 나오면 성능이 높은 것처럼 보이니까 작동 클럭을 적정 수준보다 올려서 순간적으로나마 높은 벤치 점수를 달성하게 하려는 목적
목적이라고 하면 이건 안 되겠군요. 여튼 어떤 목적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차력쇼에 최적화된 칩이 많이 나오고 있죠. 문제는 이렇게 차력쇼를 하게 되면, 즉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클럭을 뽑아야 되게 되면 그 대가로 발열과 전력 소모가 심각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특히 이 과정이 이어지면 내부 화력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칩들은 다시 성능을 억지로 극단적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추가 발열을 억제하죠. 자, 그럼 이 과정이 반복되면 클럭이 높았다가 떨어졌다가 막 반복되면서 게임 내부의 프레임도 요동을 치게 됩니다. 이러면 사용자로서는 게임이 버벅거리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따라서 삼성은 앞서 설명한 라이트 모드를 통해 칩 성능이 들쭉날쭉하지 않게 최대한 평탄한 성능을 보이는 모드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이 라이트 모드를 켜고 앞선 게임을 플레이해보면 GPU 사용량이 훨씬 더 줄어들면서 칩 내부의 온도도 훨씬 늦게 올라가고, 따라서 플레이 내내 프레임의 평탄도가 모두 개선돼 게임 성능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분들이 하는 작업은 이 라이트 모드를 켜고도 성능 하락을 느낄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평소 배터리용량이 부족하다거나 발열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시면은 S25부터는 그냥 라이트 모드를 켜고 다니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모두 쿨러를 장착해서 이 정도고요. 만약 여기서 쿨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최고 클럭 대비 6분의 1 토막이 난 클럭과 낮아진 프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S25에서 위쳐3 정도로 돌리려면 쿨러가 필수라는 이야기죠. 참고로 똑같이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장착한 갤럭시 S25 일반형에서도 이 위쳐3는 구동이 되고요. 결과감 역시 꽤나 비슷한 수준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게임의 경험 같은 경우에는 화면의 저반사 처리가 된 울트라가 훨씬 좋긴 했어요. 이게 누워서도 되니까 약간 비스듬히 볼 때 울트라가 훨씬 좋더라고요. 참고로 GOG.com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최고 사양의 게임은 그 유명한 사이버펑크 2077인데요. 놀랍게도 이 게임의 경우 2년 전 휴대폰, 그러니까 스냅드래곤 8젠 2가 달린 갤럭시 S23 울트라에서 앞선 에뮬레이터 방식을 사용해 실행이 됩니다. 물론 10프레임을 넘지 못해서 실제 플레이는 어렵지만 일단 작동이 되는 게 신기하죠. 그래서 기대를 품고 갤럭시 S25 울트라에도 사이버펑크를 깔고 도전해봤는데요. 아이고, 작동을 안 합니다. 벤치마크 결과 차이에 기반한다면 못해도 20에서 30프레임까지는 인게임 프레임을 뽑아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좀 안타깝죠? 알고 보니 이 게임은 현재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탑재된 스마트폰에서 구동되지 않는 걸로 알려졌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은 에뮬레이터 구동 시 사용되는 게이밍 그래픽 드라이버의 호환성 문제입니다. 기존에는 컴퓨터 게임에서 쓰는 다이렉트 X 명령으로 스마트폰의 GPU가 알아먹을 수 있는 명령으로 바꿔주는 드라이버가 있었지만, 여기 보이는 이 스냅드래곤 8 엘리트부터는 아키텍처가 완전히 바뀌면서 이 전용 드라이버가 먹히지 않게 됐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위쳐3 플레이 또한 범용 시스템 드라이버를 사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스냅 8 엘리트가 내놓을 수 있는 최상의 결과보다는 낮은 성과예요. 다만 이 이야기를 역으로 생각하면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풀컷으로 뽑을 수 있는 프레임은 그것보다는 높다는 이야기죠. 아닌 게 아니라 스냅드래곤 8 엘리트의 등장과 함께 암 환경에서의 게임 호환성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세계 최대 게임 플랫폼 스팀의 개발사 밸브가 윈도우즈 게임을 암 기반 칩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프로톤 호환 레이어 기술을 이용해 레프트 4 데드 2 같은 수백여 개의 게임 호환성을 테스트한 중에 발견돼 큰 관심을 끌기도 했죠. 특히 차세대 스팀덱 중 하나는 암 칩 기반으로 나온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 암 기반 칩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넘어 랩톱에까지 적용되고 있으니 언젠가 PC 게임 역시 X86이 아닌 암 기반 디바이스에서도 원활히 작동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갤럭시 S25 전 시리즈에 적용된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는 단순히 더 좋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암 아키텍처가 PC 게이밍 분야에서 갖는 가능성을 입증한 의미 있는 사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드라이버 개선과 함께 암 PC 프로세서가 계속 등장한다면, 그리고 밸브를 비롯한 게임 업계의 지원이 계속된다면 암 기반 게이밍 PC 생태계는 가파르게 성장할 수도 있겠죠? 암과 X86 기반 시스템이 경쟁하면서 소비자들이 행복한 선택을 할 그날이 어서 오기를 바라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끝! 네, 확실히 스팀덱이 없는 사람에게 이게 가난한 자의 스팀덱이라고 불릴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트리플 A급 게임 말고 약간 고전 게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프레임이 잘 나오긴 해요. 이번에 중색 게임 뭐였죠? 이름을 까먹었는데? 네, 킹덤컴 2가 나왔잖아요. 킹덤컴 1 같은 경우는 GOG.com에 있거든요. 그 결과는 제가 곧 커뮤니티로
프레임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 삼성이 라이트 모드 같은 거를 게임에도 넣어줄 법한데 말이죠. 아쉽군요. 여튼 게임할 거니까 방해하지 마십시오.